자,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자, 거기에 보시면, 자, 아는 문장과 그 다음에 안긴 문장. 자, 그래서 특히 아는 문장에서의 어떤 그 안긴 문장의 역할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가볍게만 우리가 보면, 자, 문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금 삑살난 거 들었니? 자, 문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하나는 혼문장과, 자, 그 다음에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혼문장은 당연히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하나고요. 자, 겹문장은 자,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자, 이렇게 됩니다. 이 겹문장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자,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아는 문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S 플러스 V, 자, 가로 닫고 가로 열고 S 플러스 V. 자, 요거 우리 이어진 문장이고, 자, 어디에 초점을 실어야 되냐면, 자, 요 둘의 관계, 즉, 어떻게 이어졌니? 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이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크게 몇 가지? 자, 두 가지로 끌고 가야죠. 자, 바로 뭐냐면, 대등과 그 다음에 종속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뭔가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등은 뭐 대조와 나열, 그 다음에 종속 같은 경우는 뭐 양보, 원인,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판별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조금 깊어요. 자습서가 좀 깊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프린트도 꽤 깊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프린트는 한 6월쯤에 모아서, 자, 그 전에 빨리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 전에 못 끝내지만 최대한 빨리 한번 쭉 훑을 생각입니다. 자,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요. 자, 전체가, 자, 큰 S가 있고요. 플러스, 자, S 플러스 V,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플러스, 자, V, 큰 가로 닫고. 수학 시간 같지 않냐? 그치? 나 순간 빙의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에,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자, 이 녀석의, 자, 기능과 그 다음에 역할에, 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 역할이 관련된 형식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 역할로 해서 총 5가지. 그 역할을 봐야 됩니다. 즉, 문장 성분처럼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자, 명사절이 있고요. 명사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쵸? 명사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자, 그 다음에 뭐 부사어의 역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명사절. 얘를 끊어야 됩니다. 끊고 나서, 계령 역할을 기준으로 잡고, 자, 이 녀석은 맞는데, 자, 이 녀석은 아닌데, 자, 이 녀석은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은 뭐냐? 철저하게, 자, 자, 요거는 기. 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다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관형절. 자, 그 다음에 서술절. 자, 그리고 부사절. 자, 그리고 인용절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열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흐름이 아니고요. 자, 요 정도의 순서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도의 순서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명사절, 관형절, 서술절이니까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적는구나.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 되는데. 그치? 우리 선생님 스타일 암시롱. 그래. 자, 적을 때까지 좀 기다릴게. 요 물티슈는 얼마 전에 진산중학교 앞에 가서 나눠주려고 했다가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애들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쫄래쫄래 갔다가 다시 그냥 쫄래쫄래 그대로 들고 왔어요. 우리 중학생들이 또 많이 늘어서 중딩들은 애잖아. 그치? 애기 그치? 애기. 키들이 왜 이렇게 크니? 야, 요즘 중딩 애들 키 왜 이렇게 크니? 오늘 아침에 중3 애들 왔는데 키 왜 이렇게 커? 그래서 내 앞에서는 오리걸음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둘씩 자, 보도록 합니다. 오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마 이게 적는 것보다 아마 찍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찍는 게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냥 팍팍팍팍팍 찍어보면서 갈 테니까.
자,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거기 우리 텍스트 보세요.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자, 하나의 성분처럼 쓰인다. 자, 요거 형광펜으로 바르시고. 자, 이것을 안긴 문장 바르세요. 그리고 안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자,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아는 문장 바르시고. 안긴 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명사절, 관형절, 그 다음에 부사절, 자, 서술절, 그 다음에 인용절, 자, 5가지로 자, 나뉩니다. 여기 하나하나 다, 전부 다 볼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이 녀석을 우리는 문장을 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안긴 문장. 바깥이 아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자체에서 안긴, 안은, 요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안긴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 늘 헷갈리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에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섬세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야. 자, 먼저 밑에 보세요. 명사절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스타일로 자,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괄호 안의 용언을 적절한 활용으로 자, 바꿔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른쪽에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이른 시간이다. 자, 요거 가지고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이거 지울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자, 첫 번째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볼게요. 자, 먼저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으면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고 과정은 서술성입니다. 서술성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선생님, 서술성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서술성은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서술성이 될 수 있는 건 2개. 자, 첫 번째는 용언이죠. 자, 그러니까 동사나 자, 형용사가 바로 서술성을 가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물론 부사도 가끔 부사도 있습니다. 그건 부사절 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거야. 예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체언 플러스 이다. 왜? 얘가 바로 서술격 조사니까. 그래서 학생이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저게 이제 첫 번째 사고 과정이에요. 자, 우선 쉽게 갈 거야. 자, 먼저 가자.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쉽게 갑니다. 쉽게 갈게요. 쉽지 않다고 했지만 우리는 쉽게 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둘 나눠야 되는데 지금은 개념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요거 서술성 있죠. 자, 그리고 또 서술성이 있는지 뒤에서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제일 끝에 있는 서술어가 바로 안은 문장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게 가고요. 자, 서술성 어디 있습니까? 얘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다. 그렇죠? 얘가 서술성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얘가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 이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일을 하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것은 아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사고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사고 과정이 명사절을 먼저 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첫 번째 사고 과정입니다. 명사절. 명사절은 형식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형식으로. 그래서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 자, 기 이렇게만 잡아주면 돼요. 자, 갑니다. 사고 과정 갈게요. 잡았습니다. 그럼 음기 있니? 네. 기 눈에 들어오지? 얘 눈에 들어오지? 그렇다면 보지 않고도 이 녀석은 그냥 명사절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형식으로 보는 거야, 명사절. 자, 밑에 볼게요.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자, 먼저 서술성 잡으세요. 자, 뭐가 눈에 들어와?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깨달았다. 자, 서술성. 자, 그리고 서술성 찾습니다. 여기 눈에 보일 거예요. 정당했다. 이게 서술성이 눈에 보이죠? 자, 따라서 어디서 끊어? 여기서 끊습니다. 자, 그럼 누가? 그가 정당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까지 가면 안 돼. 자, 그러면 그 사고 과정이 뭐예요? 음기. 대신 음기 있나 봐? 있습니다. 그럼 보지 않고 얘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따라서 명사절이 안긴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명사절이 안긴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다 볼 거야, 우리. 자, 시간이다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서술성이죠? 체형 플러스 이다. 이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성을 보세요. 물론 거기 앞에 이르다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그건 빼버렸어. 나중에 할 거니까. 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가다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가다. 자, 그러면 여기 서술성이 있으니까 어디서 끊어? 이렇게 끊는 거예요. 됐죠? 그럼 뭐예요? 집에 가다 이렇게 우리 하셔도 돼요. 앞에 어디까지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판별만 내리면 돼. 자, 첫 번째 사고 과정. 음기니? 기 눈에 들어올 거예요. 명사절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쓴 이유가 있죠, 쌤이. 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자, 이 안 긴 문장은 문장 성분처럼 쓰인다 그랬어. 맞죠?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명사절을 따로 뺀 이유는 하나죠, 쌤이. 얘는 명사절 자체가 여기 보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죠. 명사절이. 은는이가. 됐죠? 여기 어떤 얘기예요? 여기 목적격 조사 보이니? 목적어?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해요? 목적어 역할을 하죠, 지금. 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에로 끝났습니다. 부사어 역할을 하죠. 즉,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역할을 모두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처럼이지만 얘는 그래서 자,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니? 얘는 다양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절, 목적어절, 부사어절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바로 이제 명사절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꼭대기 올라가 볼게요. 오른쪽 꼭대기. 자,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음기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형광펜 바르세요. 그리고 그냥 혹시나 노파심에 만약에 쪼잔하게 문제를 낸다. 부광처럼 의문의 일패. 부광처럼 쪼잔하게 낸다 그러면 선지 하나에서 명사형 엄이라고 하지 않고 명사형 접사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거 진짜 쪼잔한 거야. 이해가죠? 자, 어미는 용언이잖아요. 어미는 용언이니까 당연히 서술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접사가 아니고 어미 이렇게도 쪼잔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자,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돼, 이번에는. 자, 문장에서 자, 요것도 선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밑줄 쭉 쳐. 여기서 다른 문장 성분들 관용어 역할 막 이렇게도 나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자, 주어, 목적어, 부사어입니다. 그럼 나라면 선지를 쪼잔하게 내면 어떻게 낼까? 부사어 빼버리고 보어를 집어넣어. 이해 가죠? 부사어 빼고 보어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알지 못하면 헷갈리게 되는 거야. 이해 가죠? 주목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명사절은 주어 기능. 정당의 시점을 그러면 이 명사절은 목적어 기능. 자, 지금은 집에 가기에 자, 부사어 기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볼게요. 자, 이 책은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어렵다 서술성이 보이죠? 그리고 앞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읽기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거기서 딱 끊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읽기로 묶인다면 자, 사고 과정 뭐예요? 첫 번째. 그렇지. 음기가 있느냐? 그건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이해 가죠?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뭐뭐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즉 명사절이 부사어의 역할 이게 퍼펙트입니다. 자, 오른쪽 갈게요. 자, 이건 되게 많거든요. 이 안에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하지 말아요. 그리고 눈으로 쭉 와서 돕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돕다. 물론 그 앞에도 그 뒤에도 싫다도 우리가 안긴 문장이고요. 됐죠?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을 돕기. 그래서 돕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 음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입니다. 그럼 뭐야? 조사가 생략된 거 보이니? 그죠? 돕기가 싫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주어 역할 그 얘기입니다. 자, 알고 있다. 자, 알고 있다가 서술성이 있고요. 앞에 그가 노력하고 있음. 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있음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어디서 끊어? 있음에서 끊어. 을까지 가시면 안 돼. 여기 지금 밑줄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밑줄. 알겠죠? 어디까지? 있음. 거기까지가 밑줄이야. 그리고 나서 자, 음기 있나? 있다. 그러니까 명사절이고 어떤 역할? 목적어 역할.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럼 칠판 봐, 이제. 자, 칠판 보시면 아이들이 명사절 가장 많이 틀린 두 예를 쌤이 지금 또 들려줄 거야. 자, 이 녀석 하고요. 자, 요 두 가지 가지고 자, 정리할게요. 자, 먼저 좋아한다라는 서술성을 잡아보자. 여기 서술성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눈에 들어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부르기. 자, 그럼 여기서 끊어야지.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그냥 노래 부르다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가셔도 괜찮고 전혀 상관없어. 자, 노래를 부르다. 자, 이렇게 끌어갈게요. 자, 그러면 먼저 사고과정 가자. 사고과정.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음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 있니?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명사절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갈게, 얘들아.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질문 던질 거야. 자, 위에 안긴 문장은 자, 목적어가 있다. 맞아, 틀려? 위에 안긴 문장은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 선지가. 단순히 판별만 묻는 게 아니야. 우리 앞에서 문장 성분 했잖아, 그지? 그거랑 묶어서 던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고 과정이 명사절이니 이걸 첫 번째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어가 있니? 그걸 묻는 거야. 목적어 있죠, 존재하죠. 어디 있습니까? 이 녀석이 목적어예요. 자, 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체온 하나로 쓰일 때는, 이렇게 체온 하나로 해가지고 여기 뒤에 띄어쓰기 있을 때는 여기에 무조건 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조사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격조사를 넣어보고 맥락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격조사들이 몇 개 있지. 그치? 그걸 집어넣어야 돼. 자, 만약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격조사가 있어. 자, 주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가입니다. 주어는 이가.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죠? 목적어는 을을입니다. 을을. 자, 관형어는 뭐예요? 자, 관형어는 의입니다. 관형격 조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는 생략해도 돼요. 사실 서술격 조사는 이게 판단하는데 주어, 목적어, 관형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자, 이제 뭐 보어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한다면 이 가가 있을 거고요. 이 보어는 이따가 배울 서술절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서술절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다 부사격 조사예요. 전부 다. 자, 그럼 가자. 뭐가 있고? 노래의 부르기 아니고요. 노래가 부르기 아니고요. 노래를 목적어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럼 단순히 이렇게만 나올까? 전혀요. 여기 안에다 보조사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노래만 부르기 이렇게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노래만 부르기야. 그러면 자, 노래만 부르기. 자, 선지 바꿉니다. 명사절에 자, 안긴 문장은 명사절이며 목적어가 있다. 노래만 부르기. 있어 없어? 이거 봐, 선뜻 안 나오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자, 나는 노래를 부르다. 이게 완벽한 문장이에요. 자, 나는 노래 부르다. 그 다음에 나는 노래만, 그치? 이런 얘기로 쭉 나오겠죠? 보조사들. 이것도 전부 다 묶어서 뭐가 됩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쌤이 만약에 노래만 이렇게 나왔잖아? 혹은 노래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뭘 집어넣어? 목적격 조사를 반드시 집어넣어 봐서 맥락을 살펴보시라는 얘기야, 쌤 얘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목적격 조사가 붙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체온 하나도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조사도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치? 굉장히 지금 심화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학교에서 쪼잔하게 되면 이따위로 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맞춰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녀석 열심히 적네. 이 녀석들 찌그라니까.
좋아. 적는 건 좋아. 국어는 손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맞아.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게 목적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명사절에서,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서술성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이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의사이다. 그럼 어디서 끊어? 여기서 끊어. 그치? 자, 그래서 그녀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여기까지 딱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 서술성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사고과정 뭐예요? 음기가 있니? 네. 그래서 얘는 무슨 절? 명사절이 맞죠. 자, 근데 선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드릴게. 여기에 밑줄이 딱 쳐져 있었어. 밑줄이 딱 쳐져 있어서, 자, 선지 갑니다. 선지에서. 자, 이것은, 그가 의사임에. 자, 거기 안긴 문장은, 명사절이야. 여기 밑줄 쳐져 있어서, 저기에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에, 자, 부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이니? 이 녀석 부사격 조사인 거? 됐습니까? 부사격 조사야. 부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다. 정답률 17%. 저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는 게 어떻게 판단했어야 돼? 이게 안긴 문장이니 이걸 첫 번째 판단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는 문장을 판단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사의 역할, 이 부사의 역할을 판단했어야 돼. 맞잖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에서 이 녀석은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 X로 치환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사어 역할이 맞아요. 그래서 부사절이니 이렇게 물은 거야. 아니죠? 자, 뭐라고 했어요? 사고과정.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명사절은 무조건 음기로 판단하시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해. 부사절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사절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틀렸다, 아이들. 알겠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명사절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 지민이. 지민아, 찍겠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표지를 좀 줘. 갑자기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으니까 포즈를 취할 뻔. 자, 볼게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명사절은 당황하지 말라고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그렇지 부사어 역할을 한다고요. 알겠죠? 이거 중요한 거야.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의 주성분, 주목, 보 이렇게까지 헷갈릴 수 있어. 아니야.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잡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됐죠? 됐습니다. 자, 지워도 됩니까? 아니면 찍을 사람은 찍으시고. 괜찮아요? 자, 이제 관형절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 관여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얘들아, 저 어디 보냐면 113페이지 봐. 거기 문제 내가 다 푼다 그랬지, 그지? 자, 문장의 짜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 줄게. 자, 풀어봐. 풀어봐. 왜냐면 졸릴까봐. 좀 풀어봐.
자, 됐습니다. 자, 먼저 1번의 정답은 4번이죠. 혼 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자, 그리고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거기 보시면, 자, 우선 정답은 4번이에요. 디귿에 안긴 문장. 아이는 기린의 목이 더 길기를 원했다. 뭐가 눈에 들어와요? 기가 눈에 들어오죠.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명사형? 접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접사는 서술성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지? 어미만 서술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자, 3번에 보면, 저기 2번 넘어가기 전에 칠판 봐. 그러니까 여기하고 상관없는 이런 것들 지금 다 해주려고. 자, 기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기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린. 기린은 참 예쁘긴 한데, 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혀 색깔이 조스바야, 조스바. 기린도 5대 맹수 중에 하나에 들어간대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우선 코끼리가 진짜 천하무적이고요. 그리고 사자도 아니랍니다. 코끼리가 진짜 천하무적이고, 그 다음이 뭐 하마. 하마가 그 1톤 트럭 입으로 물어서 이렇게 던질 수 있대요. 진짜 무섭죠. 그리고 기린이래요. 목으로 때리는 거죠. 목으로 척 그러면 마치, 아이고야. 이렇게 맞으면 내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닌가? 기린이 무섭대. 그리고 혀가 무서워. 자, 기린은 목이 길고 다리도 길다. 서술성 잡으셔야 돼요. 서술성. 자, 길다가 눈에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성 보세요. 여기 또 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묶으라고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묶으시 마. 두 번째 서술성으로 가서 묶으시는 거야. 자, 여기서 길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기린은 목이 길다. 이렇게 가셔도 되겠다, 그지? 그럼 눈에 보일 거려 이제 기린은 다리도 길다. 자, 이거 뭐죠?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치? 이어진 문장. 문장이 두 개 값인 거잖아요. 기린은 목이 길다, 기린은 다리도 길다. 자, 질문. 얘 문장 성분 뭐야? 이거 계속 하려고, 쌤이. 주어져. 그쵸? 왜냐면, 은는만도 보조사인데, 은는만도 보조사일 때 반드시 뭐? 그치? 격조사 넣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다리가 길다. 이게 맞잖아요. 그치? 그 주어야. 여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사고과정 갈게요. 사고과정 가면, 우선 이어진이네. 내 친구 중에 이어진이라고 있었네. 자, 이어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뭐예요? 그렇지, which TS 가야죠. 맞습니까? which TS 했을 때, 자, 기린은 다리도 길고, 자, 목이 길다. 괜찮죠? which TS 되죠? which TS가 되면,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구나 라고 판단 내리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대등, 특히 종속에서는 많이 안 나와. 근데 대등은 늘 물어. 딱 두 개밖에 없거든. 대조예요, 나열이에요? 이 녀석 나열입니다. 둘의 관계. 대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목이 길지만 이렇게 나와야 돼. 바트가 뒤에 나와줘야 되는 거 반드시. 그래야 대조입니다. 알겠죠? 대조. 자, 여기까지 봤어. 자, 3번 봐봐. 3번. 다음 중 안긴 문장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1번 볼게요. 자, 히다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갔다 히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거의 기로 끝났죠? 그러니까 명사절이 맞고요. 뒤에 주격조사 보이니까 주어 역할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기다린다가 있고요. 돌아오다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돌아오기 명사절 맞고요. 르이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요거 이해하고 있지? 안 가면 선생님한테 막 잉크해라. 알겠지? 자, 그 다음 3번 보면 자, 계절이다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야, 여기는 또
여기는 안긴 문장이 2개 있는 거 혹시 보여요? 이거 해줄게. 이거 재밌다 이거. 가을은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이다. 나왔으니까 해줄게. 이 위에 거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자, 가을은 책을 읽기에 책을 안 읽은 지가 아이고야.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책은 반드시 읽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그냥 꽂아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아, 책 읽을 시간이 없네. 할 게 너무 많네. 자, 가자. 쇼츠도 못 올렸잖아, 쌤.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제 먹대에다가 노래하는 거 올렸어요. 노래하는 거 올렸는데 조회수가 역시 안 나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 가자. 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얘들아. 자, 우리 서술성만 파악해보자. 얘가 먼저 첫 번째 서술성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서술성에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좋다. 자, 이거 이따가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읽다가 서술성에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안긴 문장 몇 개예요? 2개예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자, 그러면 어디서 끊습니까? 여기서 끊어줘야죠. 가을이 책을 읽는 건 아니죠. 그치? 가을이 책을 읽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줘야죠. 자, 여기 기가 눈에 보일 거예요. 명사절이고요. 자, 명사절인데 뒤에 뭐가 보입니까?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 명사절은 3가지의 역할.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5번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이따 관형절 할 때 설명할 거예요. 자,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문제. 다음 문장에서 명사절을 찾아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하니? 그러면 자, 바란다? 그럼 행복하기가 눈에 들어와야죠. 그럼 어떻게 묶을 거야? 자식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끌고 가야죠. 그치?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고 뒤에 목적격 조사를 보입니까? 목적어 역할입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요. 관형절까지만 딱 하면 이제 진도가 살짝 빨라져요. 관형절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 좀 가볍게 이게 끌고 왔는데요. 자, 다음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괄호 안에 용언을 적절한 활용용으로 바꾸어 보자. 자,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몸에 좋은 약이. 자, 입에 쓰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관형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기억이지? 자, 2가지 다 적고 갈까? 자, 그럼 하나가 뭐겠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나 더 가자. 위에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자. 자, 먼저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서술성 찾아보자. 서술성. 어딨어? 책이다. 여기 서술성이 보일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또 들어봐. 끝났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읽다.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얘가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어디서 묶어? 이렇게 묶어. 자, 바로 뭐예요? 내가 읽었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사고 과정이 뭐죠? 음기가 있니? 이게 사고 과정이야. 음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명사절 아웃. 명사절 아웃.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관형절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읽은 책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관형사형 전성음이 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꾸며주는 거죠.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바로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관형절이 관형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요거 좀 이따 할게. 이 앞에다가 몸에 요거까지 갈게. 자,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자, 먼저 갑니다. 자, 어디 서술성 어디 있어? 여기 서술성 있지.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봐.
좋다. 여기 서술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디서 끊어? 이렇게 끊어야죠. 됐죠? 이렇게 끊고, 자, 몸에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몸에 좋다. 우선 첫 번째 사고 하자. 음기 있어? 없어. 명사절 아웃. 그 다음에 끝에가 은는으로 끝나면 관형절입니다. 알겠죠? 뒤에 있는 자체현을 잘 수식하죠. 그래서 얘도 관형절이다. 관형절. 자, 은는, 니은, 리을 이렇게 끝나면 관형절이야. 자, 밑에 거 볼게요. 아이들이 이 문장이 나오면 당황해요, 이제. 이 문장. 자, 먼저 머릿속에 잡으세요.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 그러면 서술성을 잡아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가볍게 툭 던지면 애들은 혼문장이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거의 60%야. 그러니까 절대 쉽게 보면 안 돼. 자, 거기 볼게요. 자, 뭐가 있어? 또 서술성 어디 있어? 그래,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얘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은 두 문장이 합쳐진 거죠. 꽃이 예쁘다와 꽃이 피었다예요. 그러니까 견문장이 맞아요. 자, 그러면 예쁜 어디서 끊어? 이렇게 끊어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음기 있니? 없어요. 명사절 아웃. 그 다음에 용언에 니은 보이니?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꽃을 꾸며주는 거예요. 관형절이에요.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우리 앞에서 문제 푼 거. 자, 제비는 꽃이 피는 남쪽으로 떠났다. 제비 문제가 오래됐네? 자, 여기 서술성이 눈에 보일 거고요. 남쪽으로, 자, 제비는 꽃이 피는. 자, 얘가 눈에 들어와야죠. 그쵸? 얘가 눈에 들어와야죠. 피다. 그럼 어디서 끊어? 그렇지. 여기서 끊어야지. 그럼 제비는 꽃이 피느니? 아니, 그냥 꽃이 피는 거죠. 자, 가자. 음기 있니? 없어요. 명사절 아웃. 그 다음에 은는 끝났지? 그렇지. 관형절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왕자는 장미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상한 왕자네요. 자, 아무튼. 자, 봅니다. 자, 이거 갈게요. 자, 먼저 서술성 잡아. 알고 있다가 눈에 들어와야 하고. 그렇지? 또 서술성 있나 보세요. 눈으로 봐. 아름답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얘가 눈에 들어와야지. 어디서 끊어? 여기서 끊어. 아니야. 그래, 여기서 끊어도 돼. 자, 아름답다. 됐습니까? 그럼 뭐가? 장미꽃이. 따라서, 자, 음기 있니? 없어요. 명사절 아웃. 자, 무조건 이사고 과정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있는 관형사용전 성음이 자체가 붙어서 뒤에 있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치? 따라서 이 녀석은 관형절이라고 봅니다. 또 뭐 얘가 있나? 없네. 자, 그러면, 자, 7번 다시 계속 봐봐. 계속 봐. 자, 이제 평가원에 나와서 여러분들 되게 괴롭혔던 거 좀 볼 거야. 평가원에 괴롭혔던 거. 자, 이렇게 됐고요.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선지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안긴 문장은 관형절로, 자,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문장 성분은 주어 담징이다. 자, 이런 선지가 나왔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낯선 생략된 문장 성분 얘기가 나왔어. 자,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관형절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관형절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바로 생략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기준 생략이 기준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생략이 되며 생략이 되지 않느냐요.
자, 집중해야 돼. 자,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자, 여기 집중해야 돼. 지금 여러분 흐려지고 있어. 왜? 지금 비 내리니까. 선생님 어제 수업 진짜 힘들었거든? 선생님 어제 저기 몇 시야?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하나가 있어. 계양고라고 이제, 이 머시마들 이제 5명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제는 정말로 수업하기가 힘들더라. 다른 그게 아니라,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확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이게 완전히 내가 팍 쳐진 거야. 그래서 정말 꾸역꾸역 어제 그래도 수업을 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날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 6월에 한 달 동안 비 온다며. 6월 한 달 동안. 이제 동남아야. 이제 동남아야. 자, 갈게. 생략이 되면 이걸 동격관형절이라고 합니다. 뭐가?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자, 생략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관계관형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판단해야 돼, 우리. 자, 이거 판단해야 돼.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판단했잖아. 그치? 그럼 안긴 문장이 꽃이 피다야. 여기 생략된 문장성분 있니 없니? 없지? 그러면 얘를 우리 뭐라고 해? 동격관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생략된 문장성분이 없으니까 동격관형절. 자, 그럼 얘 봅니다. 왕자는 장미꽃이 아름답다. 장미꽃이 아름답다. 생략된 문장성분 있니 없니? 없지? 얘도 동격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생략이 없으면. 자, 예를 갈게. 이 책은 내가 읽었다. 내가 읽었다. 뭐가 생략된 것 같지 않아? 그치? 생략됐지? 책을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녀석을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 그러니까 선지 자체도 여기 목적어가 생략됐니? 이렇게 또 물어본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생략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략된 그 대상, 그 어휘는 바로 꾸밈을 받는 말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서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책을 읽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얘 보세요. 몸에 좋다. 뭐가 문장 성분이 생략돼. 무엇이 좋은지가 필요하잖아. 그럼 뭐 어떻게 생략됐겠어? 그렇지. 주어가 생략됐겠지. 그래서 이걸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그 생략된 주어는 약입니다. 알겠죠? 꾸밈을 받는 말. 자, 밑에 가자. 예쁜 꽃이 피었다. 자, 예쁘다. 뭐가 생략됐지? 당연히 주어가 생략됐지. 그치? 생략된 주어는 꽃. 됐습니까? 꾸밈을 받는 말. 수식을 받는 말. 혹은 수식하는 대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지가. 어렵게.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이해 가요? 자, 이제 이해 갈 거야. 담징. 자, 먼저 닭가 따라가자. 자, 얘 서술성이지. 뭐가 눈에 들어와? 용언의 관형사형은 무조건 관형절이야. 됐지? 용언의 관형사형은 무조건 관형절이야. 뭐가 보여? 그래, 이게 눈에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관형절이라고. 알겠죠? 관형사는 아니야. 관형사는 용언이 아니니까. 용언의 관형사는 관형절이잖아. 흐르는. 그럼 어디? 이마에 흐르다. 이렇게 묶어줘야죠. 자, 음기 있니?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절 아웃.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판단은 관형절입니다. 용언의 관형사야. 뒤에는 땀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관형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마에 흐르다. 뭐가 생략됐겠지? 그럼 땀을 집어넣어야지. 맞아요? 그러면 땀이 이마에 흐르다. 결국 이건 뭐예요?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죠? 그럼 보자. 안긴 문장 맞고요. 자, 관형절 맞니? 네. 그리고 주어가 생략됐니? 네. 다 맞아. 그런데 주어는 뭐예요? 땀이지 담징이 아니죠. 만약에 담징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마에 담징이 흐르는 거야. 되게 무서운 거야. 그치? 담징. 내가 땀 흘리는데 용선이가 막 흘러. 이런 거야. 알겠지? 이거 정답률이 10%간 넘었어. 이해 가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야. 관형절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야. 자, 관형절 안 한 거 한번 보자. 거기 174페이지
왼쪽과 확인하기 이 두 개 하고 자 갑시다. 먼저 거기 서술된 거 한번 보세요. 관용절은 아는 문장 안에서 관용어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어의 기능이니까 우리는 쌤이 또 이런 도식화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냥 내 스스로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자, 뭐죠? 자, 이게 관용절이죠? 맞죠? 이게 관용절이죠? 이렇게. 이런 거죠? 뭐가 관용절? 자, 이 녀석이 바로 이제 관용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어 기능을 하는 절로서 관용사용어미, 자, 관용사용어미니까 용언의 관용사용이지 뭐. 그렇죠? 자, 형광펜으로 바르세요. 니은, 는, 리을, done. 이 더는 이제, 과거 회상선어원어미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용언의 관용사용이면 무조건 관용절입니다. 자, 밑에 확인해 보자.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들었다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온다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그치? 그러면 철수가 온다. 이걸 가로로 묶고요. 생략된 문장 성분 있니?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소식을 넣어봐요. 철수가 소식을 온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수가 온다가 소식을 됐죠? 생략된 문장 성분 없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동격관용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소식을 넣으면 말이 안 되지, 그지? 자, 네가 좋아할 일이 생겼다. 자, 생겼다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좋아할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지? 그러면 네가 좋아하다가 안긴 문장이에요. 그럼 네가 좋아하다. 네가 좋아하다. 어색하지 않니? 그치? 자, 그래서 요것도 애매해. 네가 좋아하다. 자, 질문 던질게요. 이거 동격관용절이야, 관계관용절이야? 관계. 그치? 그치? 뭐가 생각됐을까? 네가 일을 좋아하다? 이상하지 않아요? 노동자도 아니고. 목적어가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목적어는 보이지 않네요. 이게 잠깐만. 네가 좋아할 일이 생겼다. 네가 좋아하다. 네가 일을 좋아하다. 네가 좋아할 일. 애매한데? 아무튼 관계관용절은 맞습니다. 그쵸?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왼쪽 봐. 왼쪽. 관용절의 종류과자. 자, 거기 이 책은 자, 내가 읽은 책이다. 그럼 내가 읽었다. 책을 읽었다. 우리가 방금 했네요. 자, 밑에 볼까? 동격관용절. 철수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철수가 온다는 자, 소식을 자,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동격관용절. 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